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오늘은 대박난 미국의 고용지수, 한 발 더 다가선 금리 인상, 자산에 미칠 영향을 체크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7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예상치인 85만 건을 넘어선 실제로 94.3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달의 고용 역시 수정이 되었는데요. 원래 전달에는 85만 건 고용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고용이 나오면서 전달 고용 역시 93.8만 건으로 살짝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2달 연속으로 90만 건 이상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의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고용자 수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업률 또한 극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예상치인 5.7%를 훨씬 하회하는 5.4%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추이에 좀 더 주목을 해야만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확실하게 전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고용 회복 정도는 약간은 주춤거릴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에는 점점 회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면은 여러분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연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8월달, 9월달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에서 80만 개 안팎의 일자리 수 증가가 포착이 되면은 연준은 이제 당장이라도 테이퍼링 할 것이다. 10월부터는 테이퍼링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달에 90만 건 이상의 일자리 수가 나왔으니까 다음 달 고용만 좋다면 연준은 이제 당장이라도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10초 내로 간단히 살펴보면은 연준은 지금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MBS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규모의 양을 조금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유동성 축소가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돈을 푸는 속도를 조금 줄이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라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대박 고용이 나온 그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1.3%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상승하면서 0.2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국채 금리뿐만이 아닙니다. 골드 가격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골드는 달러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자산입니다. 경기가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미 연준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풀 것 같으면 골드의 가격은 쭉 상승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준에서 긴축을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것 같으면 골드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수 호조에 따라서 골드의 가격이 1트라이온스당 40달러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 사람들은 베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다가오는 11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2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 지수의 예상치는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 수치가 전망치대로 나온다면 여전히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을 자극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정치인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 제발 테이퍼링 좀 해줘. 너 너무 돈을 많이 뿌리고 있어.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테이퍼링에 찬성하는 연준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고용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들이 다 좋게 나오는데 파월 연준 의장도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박 고용이 나온 지난주 금요일 그날에 미국의 증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대로 증시 폭락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 보이는 뱅크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국채 금리 상승은 조달 금리 하락을 불러오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주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성장주의 주가 흐름 볼까요? 아마존 0.9% 하락, 애플 0.6%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02% 하락, 구글 0.38% 하락했습니다. 테이퍼링 한다고 난리가 아닌데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테이퍼링이 너무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그다지 미국 경제에, 미국 주식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은 테이퍼링에 끄떡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신흥국들은 테이퍼링 이슈에 크게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한국 증시의 폭락, 한국 부동산의 폭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이퍼링 이슈가 터지면 신흥국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흥국의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 금리 상승은 이러한 곳에 투입된 자금의 유출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아직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계획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 금리를 올렸던 여러 신흥국들의 금리 상태, 주가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금리를 올린 이후에 그들의 주식시장이 폭락했을지 아니면 재미없는 흐름이 나왔었는지 혹은 급등했었는지 이것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나라는 브라질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을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올해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의 기준금리를 5.25%까지 단번에 올렸는데요.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 브라질 기준금리 인상 시점입니다. 파란색은 브라질 환율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브라질의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브라질 화폐의 강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브라질 증시를 보면은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브라질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금리 인상을 했는데, 즉 조달 금리가 높아졌는데 경제 최약체국인 브라질의 주식시장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브라질 화폐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의 화폐를 매수해서 브라질 주식을 샀다. 그래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랐다. 이러한 테크트리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경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올해 2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4.25%의 기준금리는 어느덧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러시아 증시를 볼까요? 러시아 증시는 2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러시아 경제 어렵다, 러시아 곧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는 기준금리 상승까지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나라의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다음부터는 이렇게 증시 상승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부동산도 따라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음모론자 분들의 말처럼 이와 반대로 폭락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셔야 될 게 백신 접종자 수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점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한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판단을 보면 최근에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아마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오른쪽 그래프의 회색 커브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행은 물가가 2% 이상 상승할 때마다 기준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기준금리를 인상했었던 2018년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었는데요. 그때 검은색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어라?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의 증시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 기준금리를 두고 사람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실수로 올렸다. 훗날 지금에서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금리를 인상했었던 이때 시점에 주황색 한국의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원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브라질 경우에서도 브라질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외국인 유출이 심했다. 즉 한국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당시 파란색 한국의 수출 금액과 검은색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비교하면 당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 한국의 수출 금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점점 같이 상승하고 있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수출이 꺾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막 회복되는 단계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 회복이 되면 한국의 수출 금액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역대급 수출 금액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금액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는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천천히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을 가볍게만 체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동산의 경기를 좌우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하 이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 경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장 다가올 일은 아니고요. 우리는 주택의 공급 여부를 봐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공급을 확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 4, 5년간 부동산 공급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공급이 거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상승세가 꺾이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